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전거 타는 법을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로 배우신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세발 자전거로 시작해서 4발, 2발 자전거로 발전했을 텐데요. 그렇게 발전하는 동안 자전거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나 허브 안에 베어링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공부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골목이나 도로에서 돌발 상황과 여러 변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책이나 이론으로 마스터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감이 올 텐데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말하기나 걷기, 운전 등은 모두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필요에 의한 체득으로 숙달되는데 이건 영상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실무자들도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익히고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 그 프로그램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가르쳐본 경험으론 초보자가 영상 프로그램을 능숙히 다루기까지의 기간은 꾸준한 반복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최소 2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동기부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컬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가끔 때려 죽여도 색보정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인생과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는 제가 치고 싶을 때만 잠깐씩 치고 발전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꾸준히 연습하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되니까요. 이처럼 인생에서 진로가 결정되고 메인과 서브가 갈리게 되면 취미로 하는 일은 강제성이 없어서 투자하는 시간이 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보다 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초심자보다 컬러 그레이딩을 잘하는 이유도 어떤 재능을 타고났거나 창의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필요에 의해 시간을 투자하고 반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취미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엔 전문인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 2가지는 자신의 영상을 완성하고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동기부여를 얻어서 다음 작품을 만들고 프로그램도 계속 다룰 수 있는 루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싶다면 무작정 학원을 가거나 튜토리얼만 볼 게 아니라 내 영상을 완성시키고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저는 비전문인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욕심은 대작을 만들어야지 또는 요즘 유행하는 화려한 이펙트를 넣어야지 같은 프로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웃풋을 목표로 잡는 경우인데요. 이런 목표를 잡아봤자 튜토리얼만 주구장창 보다가 지쳐서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반엔 무조건 대작보다는 다작이 중요한데요. 화려하고 현란한 10분짜리 대작보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주일 내로 끝낼 수 있는 1분 내외의 짧은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강도를 생각해보고 그보다 좀 더 낮은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영상 제작의 경험이 적으시다면 대사가 들어간 단편 영화나 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하나 정해서 뮤직비디오나 여행 영상을 만들어보는 게 좋은데요. 뮤직비디오는 출퇴근할 때 노래를 들으면서 작품에 대해 자주 생각할 수 있고 사운드와 이미지의 공감각적 심상을 이어주는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입문자에겐 좋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품 구상을 하거나 촬영 계획을 잡는 기간을 3-4일 정도로 제일 길게 잡고 촬영은 하루나 이틀, 그리고 편집과 색보정을 이틀 정도로 잡습니다. 작품당 일주일을 넘기지 말고 결과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정한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거나 영상의 기본이 부족하다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유튜버의 영상을 카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까지 똑같이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주 쓰는 구도라든지 카메라 워킹을 따라해보면서 살짝 바꿔도 보고 응용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작품 내에 느껴지는 심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작품을 구상할 때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이나 음악의 비트에 묻어가는 영상이 되면 안 되고
자신의 영상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한 단어로 정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 작품이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지, 우울함 또는 해방감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과 감상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내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작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영상을 고를 때 과격한 트랜지션, 램핑, 이펙트가 들어있는 영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무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효과일 뿐더러 초보자일 때는 화려한 효과에 눈이 많이 가지만 영상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화면의 구도나 카메라 워크 같은 이미지의 본질적인 면이나 내러티브 전달에 더 큰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이미지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란한 트랜지션이나 효과를 익히려다 초반에 지쳐서 완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펙트는 매력적인 사람이 날리는 윙크 같은 겁니다. 사람 자체가 아무 매력도 없는데 한쪽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거나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거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영상이 입고 있는 껍데기를 치장하기보다 알맹이에 더 신경 쓰셔야 힘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영상을 위한 효과인지 효과를 위한 영상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엔 자금이 충분하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필요에 의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막연한 기대에 의한 업그레이드는 쓸데없는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카메라가 없으시다면 그냥 중고 가격 50만원 정도의 렌즈 교환이 가능한 미러리스 아무거나 사시고 표준 렌즈와 줌 렌즈 하나, 그리고 입문자들이 많이 쓰고 가성비 좋은 트라이포드와 저렴한 구형 짐벌을 사시면 됩니다. 드론도 아직은 참으시고 그 돈으로 LED 조명 2대랑 반사판을 사고 색보정이나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월정액을 쓰시거나 리졸브 무료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구매하신다고 해도 중고로 잘만 찾으면 초기 투자금 100에서 150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장비가 갖춰지고 내가 뭘 찍어야 할지 구체적인 단기 계획도 세웠다면 이젠 내 작품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동기부여는 자신의 결과물이 타인에게 공개됐을 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 생겨납니다. 그런데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여줄 사람이 없거나 피드백을 못 받는다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꾸준히 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지인들과의 단톡방에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고, 영상이나 촬영에 관련된 카페에 홍보를 하거나 피드백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개라는 점이 저를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작업한 작품이 극장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나 첫 드라마가 공중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됐을 때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아마 평생 잊기 힘들 겁니다. 저는 잘해야만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그림이 후지면 안 됐고 크레딧에 영원히 제 이름이 박히는 터라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공개가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을 거고 실무에 계신 다른 분들도 이런 긴장감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취미 영상인 분들도 최소한의 긴장감을 느끼려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작품을 공개해봐야 합니다. 그 공개에 수반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적진 않겠지만 발전은 바로 그 스트레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작품의 완성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공개될 환경도 생각하셨다면 이젠 실제로 부딪힐 차례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는 단계가 바로 이 부딪히기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가 많이 쓰는 기본 기능들을 파악하고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업인데요. 세세하고 복잡한 기능과 원리에 집착하기보다 조작 빈도수가 많은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편집 같은 경우엔 리플, 슬라이드, 롤링, 슬립, 인서트, 리플레이스와 같은 개념을 이해한 다음 쓰고 싶을 때 단축키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주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색보정의 경우 컬러 그레이딩보다 그림을 정상적이게 만드는 컬러 코렉션에 중점을 둡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은 자기가 연습하고 있는 기능들의 원리와 단축키 등을
작업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자신한테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뇌에 일정 기간 동안 자주 자극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힐 때 커다란 칠판을 컴퓨터 주변에 두거나 드나드는 빈도가 많은 곳에 새로 알게 된 기능들과 단축키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만의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어떤 문제를 고생 끝에 해결했다면 좋아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기가 알아낸 사항들을 그 문서에 계속 쌓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헤매게 될 거고 똑같은 튜토리얼을 다시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할 때 자기 머릿속에서 전체적인 기능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능들을 다시 이해해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만든 튜토리얼보다 자기가 쓴 글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바로 프로그램에서 막히는 순간입니다. 검색해서 10분 내로 풀리는 쉬운 문제도 있고 하루 종일 쩔쩔매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릴수록 이걸 알아내고 싶은 갈증은 커집니다. 그러다 해결이 되면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알고 싶은 갈증이 있어야 떠다니는 직을 꽉 움켜쥘 수 있는데 아무 갈증 없이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배운 다음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학원비만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이 교육을 위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예제로 만든 튜토리얼은 실전에선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그 기능을 이해했더라도 막상 쓰려고 할 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간절한 필요에 의해 한 기능씩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려고 구르고 깨지다가 많이 막혀도 보고 나서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과 정리가 필요할 때 학원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일 땐 유튜브 튜토리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중고급자를 위한 강의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취미로 영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계, 완성하기입니다. 영상을 찍어놓고 완성하지 못하는 건 RPG 게임에서 레벨 노가다를 한 다음에 세이브를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결과물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앞에 말씀드린 대작을 만들려는 욕심과 모든 창작에 수반되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작품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꼬였어 라든지 이번 건 잠깐 홀드하고 진짜 재밌는 두 번째 영상부터 만들자 같은 현실 도피는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실무에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간 내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요.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돈이 걸려있는 자기 그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답이든 오답이든 결론은 책임자인 자기 자신이 내릴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울타리가 생기게 되고 그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방어기제가 작동되는데요. 그게 제가 실무를 시작하고 생각했던 이 바닥엔 왜 이렇게 성격이 센 사람들이 많지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이 우유부단하거나 팔랑귀인 사람이 여기저기 말에 휘둘려서 작품을 산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거나 실제로 휘둘리기도 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성격이 괴팍해지고 날카롭게 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고요. 그만큼 완성하기까지엔 스트레스가 따르는데요. 그래도 모든 작업자가 고통 끝에 자기만의 답을 찾아서 작품을 완성한 다음 발전하듯이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보상은 항상 자기가 쏟은 노력에 반밖에 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금씩 발전하는 거고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거나 보상에 실망하는 사람은 조금씩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아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아무 결실도 없을 거란 뜻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매일 조금씩 작품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얼마 후엔 완성을 하게 될 거고 분명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선 주변에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덜컥 학원부터 등록하거나 촬영해놓고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메인이 아닌 서브를 꾸준히 열심히 하기는 힘든데요. 이 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작품을 완성시킨 다음 타인에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루틴이 영상의 실력을 쌓고 프로그램을 마스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어딘가에 업로드해 놨다면 몇 개월 후에 영상을 만들고 싶은 웨이브가 다시 찾아왔을 때 자기가 저장해 놨던 세이브 포인트에서 시작할 수 있고 또 쉬는 동안에도 자기가 표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이미지들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다른 작품을 보면서 느꼈을 때 그 레퍼런스를 깊게 흡수해서 다음 작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나 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이나 새로운 효과, 현란한 트랜지션의 튜토리얼을 보기보다 2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딱 그 기간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반복 훈련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불편 없이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자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